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애플 파크가 있는 쿠퍼티노에 나와 있는데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5 오늘 키노트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만한 iOS의 새로운 변화를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iOS 개발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운이 좋게 뽑히게 돼가지고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으면 그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당첨이 되시면 저희처럼 오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팟 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네. 안 나올 텐데? 안녕하세요. 최서연이고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3기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의 디스팅기시 위너로 애플 본사에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큰 글씨 연습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iOS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떤 게 업데이트될지가 궁금하고요. 비전 프로에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한국 분들 만나게 되니까 반가운데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벤트 이번 WWDC 첫 번째 핵심적인 변화점, 모든 애플 제품의 운영체제에 적용돼 새로운 디자인 컨셉 리퀴드 글래스가 공개됐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매끈한 질감에 빛의 반사까지 표현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사용자 컨텐츠 위에 투명하게 떠있는 레이어처럼 작동하면서 실시간으로 뒤에 컨텐츠를 은은하게 비춰서 보여줍니다. 상호작용 굉장히 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화면을 스크롤하면 탭바가 축소되면서 콘텐츠를 더 넓게 보여주고 변형돼서 다른 요소로 대체되거나 하는데요. 잠금하면 시계도 내용에 맞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유리질감 표현과 더불어 일단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앱 아이콘도 여러 레이어로 제작돼서 유리 반사 효과와 함께 깊이감, 디테일을 더해서 새롭게 느껴집니다. 라이트, 다크 모드는 물론이고 컬러풀한 틴트, 투명한 룩에 맞춰서 아이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대적인 변화, 바로 운영체제의 버전 명칭이 바뀌는데요. 모든 OS가 26이라는 숫자로 통일이 됩니다. 아이폰 넘버링과 OS 버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기가 쉬워지네요. 그런데 이번 WWDC 많은 분들이 기대 중인 시리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할 듯한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개발자들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API 비용 부담 없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앱 안에 지능형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OS 26 사진 경험에서 재밌는 발전이 있습니다. 공간 장면이라는 기능인데요. 뉴럴 엔진을 활용해서 일반 2D 사진을 3D 공간 장면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각도에 따라 사진 앱에서 감상하거나 움직이는 라이브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몰입감을 경험하면서 추억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도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제 언제든지 스크린샷을 찍으면 화면 하단에 질문 버튼과 이미지 검색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스크린샷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에게 물어보거나 구글 또는 외부 앱으로 바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상을 선택하면 화면 속 상품과 유사한 것을 찾아주거나 이벤트를 캘린더로 바로 추가하는 등 화면 속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개선됐습니다. 카메라 앱 디자인은 더욱 심플해졌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진 및 비디오 모드가 전면에 배치되고 추가 기능 설정은 스와이프 동작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앱, 즐겨찾기, 최근 통화, 음성 사서함 하나의 화면에 통합된 새로운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포스터와 함께 새로운 느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또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음성 사서함 내용을 요약해서 화면상에 표시하고 중요한 통화인지 가려주는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또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상황 같을 때 아이폰이 대신 기다려주고 연결되면 알려주는 대기 지원 기능 같은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메시지 앱에서는 대화창의 배경화면을 변경해서 대화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게 되고 다이나믹 배경은 물론 사진을 사용하거나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직접 배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룹 채팅에서는 지능형으로 투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외국어 사용자와의 실시간 번역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중인 내용이
상대방 언어로 바로 번역돼서 동시에 두 개의 언어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통화나 페이스타임에서도 음성과 자막을 번역해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젠모지도 확장돼서 두 개의 이모티콘을 섞거나 이모티콘과 설명을 조합해서 새로운 맞춤 이모티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다만 이런 이미지 기능 아직 한국어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다국어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외 애플 뮤직 가사 번역이나 발음 기능을 지원하고 디제잉하는 것처럼 음악을 자동 믹싱해주는 오토믹스, 자주 듣는 항목을 고정하는 뮤직 핀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애플 게임 앱이 추가돼서 아이폰의 모든 게임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게임 목표에 대해서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게임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iOS 업데이트는 아이폰 11 모델부터 지원됩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OS 26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아이패드 변화가 꽤 크게 와닿았는데요. 드디어 아이패드에서 멀티태스킹이 맥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앱 우측 하단에 크기 조절 핸들로 창 모드를 활성화하고 원하는 크기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창 모드 상태에서 다른 앱들도 창으로 띄워서 이제 화면 어디에든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도 정교한 스타일로 바뀌고 창 상단 버튼에 맥OS가 생각나는 제어 기능이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전보다 많은 앱들을 동시에 창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창 화면을 4등분 하는 것 같은 다양한 정렬 옵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윈도우 사용성은 아이패드 OS 26을 지원하는 모든 아이패드 모델, 아이패드 미니를 포함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맥OS와 유사하게 앱의 메뉴바가 화면 상단에 추가됩니다. 터치나 마우스를 통해 불러내고 원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일 앱도 강화됐는데 새로워진 목록 보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열 너비 조절이나 맥OS와 더불어서 폴더에 색상을 변경하거나 이모지나 아이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예 파일 확장자에 따라서 열대 기본 앱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를 도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탭하면 내용물이 펼쳐져서 자주 쓰는 자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앱 이제 아이패드 OS에 추가돼서 PDF 파일 보거나 편집할 때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애플 펜슬 마크업과 자동 완성 기능도 지원합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관련 작업 기능도 개선됐는데 어떤 마이크를 사용할지 직접 지정하는 오디오 입력 선택 기능이 추가됐고 녹음 중에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음성 분리 기능도 지원됩니다. 특히 에어팟을 사용해서 스튜디오 품질의 보컬 녹음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음질로 바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로컬 캡처라는 기능도 생겼는데 영상 통화 중에 고품질 오디오와 비디오를 아이패드에 직접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참여자의 고품질 소스 파일을 받아서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인코딩처럼 오래 걸리는 작업은 라이브 액티비티로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맥OS 26 이번 코드네임은 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타호 호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맥OS 타호에서도 새로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컨셉이 적용됩니다. 화면 상단 메뉴바가 완전히 투명해지면서 디스플레이가 더 커진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기기 간 연속성 기능 강화됐습니다. 아이폰의 라이브 액티비티 기능이 이제 맥의 메뉴바 기능에서도 표시가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아이폰 미러링 기능이 연결돼서 아이폰 화면을 맥에서 조작하는 걸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에서도 전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연동해서 최근 통화 기록, 연락처 접근하고 맥에서 바로 전화 걸고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검색 기능인 스팟라이트의 업그레이드가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앱별 필터링 검색은 물론 액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스팟라이트 검색창에서 바로 이메일 보내기, 오디오 녹음 시작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퀵키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특정 작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SM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바로 메시지 보내기 창이 나타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클립보드 히스토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된 부분. 단축어 앱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개선됐습니다. 새로운 단축어 액션을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에 직접 접근하고 결과를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복잡한 자동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집니다. 애플 게임 앱이 맥에도 출시되고 게임 플레이 중에 시스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게임 오버레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새로운 그래픽 기술인 게임 포팅 툴킷 3와 메탈 4가 적용돼서 향상된 프레임 체감과 새로운 게임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붉은 사막, 인조이와 같은 게임도 맥OS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발에서는 엑스코드에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통합돼서 효율적인 코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맥OS 타호,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맥을 지원하는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보이고, 인텔 기반용 보안 업데이트는 향후 3년간 더 지속됩니다. 이어서 왓치OS, 새롭게 주목할 만한 기능은 워크아웃 버디입니다. 운동 특화형 개인 비서라 할 수 있는데, 마치 AI 개인 트레이너처럼 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동기부여 메시지를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피트니스 플러스 트레이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음성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 기능은 영어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제공되고, 또한 스마트 스택 기능이 향상돼서 사용자의 위치나 작업에 따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안해주는 힌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 촬영 시를 바로 인식해서 리모트를 제안해준다거나 더 빠르게 애플워치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알림 기능이 개선돼서 주변 소음 환경에 따라 알림 소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고요. 새로운 손목 돌리기 제스처가 추가돼서 알림을 빠르게 닫거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워치를 통해서도 실시간 번역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애플워치에서도 메모 앱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tvOS, 마음에 드는 기능으로 애플뮤직 기반의 노래방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마이크 역할을 해서 TV를 보면서 친구와 함께 각자의 아이폰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플 TV가 잠자기 모드에서 깨어날 때 프로필 화면을 표시해 주도록 할 수가 있어서 가족 각자가 자신의 맞춤 컨텐츠로 바로 이동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전OS 26에서는 공간 위젯이 도입됩니다. 시계, 날씨, 음악 같은 위젯을 공간에 배치하고 가상의 가구처럼 고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공간에 계속 유지되면서 맞춤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환경으로는 목성이 추가되고, 사용자를 캡처해서 표현해주는 페르소나 기능이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변화였죠. 외부 기기를 통한 입력 방식도 확장됩니다. 로지텍 뮤즈펜이 애플 비전 프로용으로 출시돼서 3차원 그림을 그리는 등의 새로운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2 컨트롤러 지원이 추가돼서 단점으로 지적된 게임 플레이 부분도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컨텐츠 제작에서는 어도비의 프리미어 기반 앱이 비전 프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공간 비디오를 손쉽게 편집할 수 있게 되고요. 기업 사용자들을 위해서 여러 팀원이 개별 설정으로 기기를 공유하기 쉬워졌고, 의료 기록 같은 중요 자료를 승인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보호된 콘텐츠 API도 제공됩니다. 다만 카메라를 활용한 외부 환경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애플 인텔리전스 개선과 더불어 향후를 기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애플의 운영체제 오늘부터 개발자 베타로 제공되고, 다음 달에는 일반 사용자용 공개 베타, 그리고 올 가을에 정식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애플 인텔리전스의 과감한 변화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기기 사용성에 있어서 변화 측면을 강조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실제 기기에서 느껴지는 사용성 앞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